이번 시간에 법령의 제2절 노인복지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상자별 복지에 아동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노인 들어갑니다. 1981년에 제정된 게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쓰세요. 바로 위에다가 시설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 문제는 시설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뒤에 시설에서 강조하겠습니다. 2번 정의를 보시면 부양의무자, 보호자, 치매, 노인학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노인학대 보셔야 되겠죠. 노인학대는 앞에서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아동학대 6가지에다가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가 들어가면 노인학대다. 생각나시죠? 그러면 현관펜 준비하시고 정서적의 밑줄, 경제적 착취의 밑줄 치면 됩니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하거나 유기, 방임을 말한다. 오른쪽에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면 장애인 학대니까요. 언어적 폭력 X라고 쓰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기본 이념 참고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시죠. 자,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몇 조의 1, 몇 조의 2, 그러면 이건 최근에 다 개정되어서 포함된 신설조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신설조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당연히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실태조사입니다.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의 밑줄입니다. 1번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2번은 참고. 노인의 날 10월 2일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10월 2일 그 자리 밑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하고 10월 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그 자리 밑줄. 자,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 5월 8일이고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3번 별표. 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6.1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15입니다. 자, 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 그 자리 밑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홍보 영상 제작 배포 송출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입니다. 강조하고 있죠.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노인복지 상담원이 나왔습니다. 밑에 노인복지 상담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겸임입니다. 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는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복지 조치입니다. 이건 좀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노인의 일자리 중요합니까? 네, 노인 사회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가로로 묶어주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인력 개발 기관입니다. 현관펜 밑줄.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현관펜 밑줄.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입니다. 니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쓰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다가 노인 복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이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나온 바는 없지만 간단히 터치해드리고 가려고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이게 세 가지가 있었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인력이라는 단어. 두 번째, 지원이라는 단어. 세 번째, 알선이라는 단어.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노인 인력개발기관이었고 두 번째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알선기관이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인력지원알선, 인력지원알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만 알아두시면 우리 객관식 문제입니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봉사 지도원 요청 및 업무 참고하셔도 됩니다. 생업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르신들은 생업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첫 번째 생업지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매점이 보이시나요? 자동 판매기 보이시나요?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줘라.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보이시나요?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공시설의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번이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2번이 신설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생업 지원 해드리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경로 우대입니다. 경로 우대 대상은 몇 세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의 자, 그 자리 밑줄. 경로 우대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참고. 건강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 질환 등을 반영해서 건강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별에 따라 다빈도 질환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건강검진을 하라.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해주라 이 말이고요. 홀로 사는 노인은 독거어르신이라 하죠.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번을 보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신설된 건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또는 돌봄, 이런 SOS 돌봄 센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이 있는데요. 넘어가시죠. 상담 입소 등의 조치.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상담 입소 등의 조치는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보호조치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 65세 이상의 자,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이건 뭐한다? 상담지도, 그 자리만 밑줄. 기억했습니다. 니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주거 동그라미, 재가 동그라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시설 입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아픈 분들인데요. 65세 이상의 자로서의 신체,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이다. 그러면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겠네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의료복지시설에 입소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입소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보면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보호조치가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시군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노쇠 현상이 현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쇠 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죠. 3번 별표 3개. 3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설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별표 이렇게 치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개로 잘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둘, 4번 별표 둘입니다. 자, 3번과 4번이 특히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녀석들은 이 안에 하위 분류가 있어요. 하위 분류라고 할게요.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고 의료복지는 2가지가 있어요. 여가복지는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그 서비스와 제공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거복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로입니다. 현관펜 준비하셨나요? 양로시설의 밑줄,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밑줄,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의 밑줄입니다. 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하여 그 자리 밑줄, 임대해서 거기에서 주거의 편의나 생활지도나 상담이나 안전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노인복지주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보이시나요? 2번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주거복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에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아무나 입소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해서 들어가는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 연령만 아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이게 바로 입소 자격자랍니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의료복지가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의료복지는 밑줄 칠 준비 됐나요? 노인요양시설의 밑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밑줄 치면 됩니다. 대개 이분들은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치매 중풍이라는 말이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2번 별표, 이것도 신고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여가복지 들어갑니다. 여가복지는 별표 둘. 자, 여가복지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노인복지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어요. 밑줄 치셨나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친목도모가 보이시죠? 친목도모의 밑줄. 노인교실이니까 2번째 줄에 학습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학습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23번에 노인 의료복지 있거든요. 23번 날개 쪽에 쓰세요. 23번 날개 쪽에다가 노인 전문 병원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노인 요양병원 하면 틀립니다.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에 여가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가복지시설에 노인 휴양소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삭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라고 했잖아요. 노인대학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가복지시설의 설치도 2번이 중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의 밑줄. 27번 재가 노인복지시설 보셨나요? 27번. 자, 그 27번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제38조 오른쪽에 쓰시면 되겠네요. 자,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닌 것, 우리 장교양보험에서 배운 거 있어요. 복지 용구 제공이란 거, 복지 용구 제공 없어요. 복지 용구 제공 X라고 쓰면 돼요. 현관펜 준비하세요. 재가 복지시설은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억 읽으면서 밑줄. 시작. 방문 요양 서비스, 니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 디귿, 단기 보호 서비스, 리을, 방문 복역 서비스, 미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비읍, 방문 간호 서비스가
마지막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장교양보험에 재가급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복지용구 제공은 그 장교양보험의 급여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몇 번이냐면 미음에 보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고 나와요. 이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에 간호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문 간호 서비스에 간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에는 간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맨 아래 방문 간호만 보겠습니다. 간호사 밑줄,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밑줄,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문 요양이 아니라 방문 간호 서비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시설 내용이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도 마찬가지 신고하는데요. 2번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까지 4가지를 했어요. 주거, 여가, 의료, 재가 모두 다 신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직무 및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제한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1번만 체킹. 자, 그 다음에 날개 쪽에 쓰세요. 요양보호사는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는 첫 번째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교육만 받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선교육.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후 시험이고요. 그냥 바로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자, 선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합니다. 요양보호사 호자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지정받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지정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자리에 신고 X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신고였거든요. 마지막 급수 없습니다. 자, 1급, 2급 이런 거 없어요. 급수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번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 되는 사람은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6번, 자격증을 교부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30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그 자리에 동그라미, 신고 아닙니다. 1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1번 별표, 시도지사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지정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긴급전화 설치. 이 아동학대에도 긴급전화가 있듯이 노인학대에 긴급전화가 있다. 1577-1389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달 체계는 뭡니까?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국가는 그 두 번째 줄에 중앙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도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도에 있는 건데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사례 접수합니다. 사례 접수 밑줄. 그 다음에 니은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밑줄. 디귿 피해 노인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밑줄. 리을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상담 밑줄. 미음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과 보관 상담 기록 보관 그 자리 밑줄.
자, 비읍에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밑줄 치면 되겠죠. 시옷, 재발방지 교육의 밑줄입니다. 이응,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단어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 이건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만 연결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 33번 별표 하나. 여기도 신고 의무자가 나와요. 신고 의무자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하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동학대에서 이거 바뀌었었잖아요. 노인학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단어 있죠.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역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시도시군구가 노인학대에는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학대는. 그래서 시도시군구 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직무상 동그라미 신고무자겠네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노인학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자, 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거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이 있어요. 요양직 직원에 가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국민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소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당연히 이런 분들은 노인과 연관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당연히 되겠죠.